저는 1학년 4월달 들어가자마자 한 달 다니고 제가 좀 힘들다 얘기하면 학원 같은 것도 그러면 다니지 마 이렇게 항상 그랬어가지고 학원하고 학교는 다르지. 자, 그러면 가채점 결과가 어땠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유니브 클래스 윤민입니다. 오늘은 2025년도 수능이 끝나고요, 정시카드를 어떻게 써야 될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정시카드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신 분을 만나 뵙도록 할까 합니다. 바로 만나볼까요? 네,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9살 자퇴생 김미소입니다. 저는 김미소 엄마 신민경입니다. 정시카드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고민이 있으실까요? 제가 수시는 한 개도 지원을 안 해서 정시 카드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야 좀 유리하게 쓸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서 재수할 마음도 없어가지고 무조건 올해 대학을 가야 되나요? 네. 근데 수시는 왜 한 장도 안 쓰셨어요? 검정고시 성적이 만점도 안 나왔고 그 성적으로 제가 원하는 대학은 안 될 걸 알아서 정시에 올인을 하려고 생각했어요. 대부분 수시 때문에 자퇴하는 거는 아니겠죠? 대부분 다 정시일 겁니다. 혹시 그런 거였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언제? 저는 1학년 4월달 들어가자마자 한 달 다니고 오빠가 이제 특목고등학교를 가서 다니고 있어서 자기도 그러면 가겠다 해가지고 간 거예요. 가자마자 이제 아침 6시부터 12시까지 계속 쪽지 시험에 계속 공부시키고 숙제시키고 하니까 한 달 내내 울었어요. 그렇게 궁금하긴 해요. 어머니 말씀대로 왜 자퇴를 했을까요? 본인 생각은. 저는 되게 가벼운 건 줄 알았어요. 사실. 자퇴가? 왜냐면 제가 좀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면 학원 같은 것도 그러면 다니지 마 이렇게 항상 그랬어가지고 학원하고 학교는 다르지. 항상 제가 힘들다 하면은 하지 말라고 했었어가지고 어머니는 그때 왜 허락을 해주셨어요? 허락은 안 했어요, 끝까지. 근데 학교를 계속 안 가가지고 무단결석? 계속? 그래서 선생님이 그러면 최대치가 시험은 봐야 된다. 근데 이제 그러면 시험을 보자 했더니 자기 뭐 아는 것도 하나도 없는데 왜 시험을 봐야 되냐. 나는 내 갈 길 가겠다? 많이 싸우셨겠네. 많이 싸웠어요. 사람과의 관계 성장하는 게 아무래도 학교 생활하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계속 학교를 지향했었는데 결국은 이렇게 되니까 그 이후부터는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터치 안 하고 그냥 믿었어요. 미소가 잘해낼 거라는 거를. 미소 학생은 그래서 어머니 기대에 맞게 공부를 열심히 하셨나요? 고2 때 검정고시를 봤죠. 검정고시를 보면서 조금씩 하다가 1, 2학년은 거의 집에서 그냥 놀았어요. 어머니 보시기엔 놀았고 너는 공부만 좀 하다가 언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3학년 되는 12월 달에 독재 학원에 들어가서 수능까지 좀 독재를 그때 마음먹고? 그러면 딱 실제 공부를 집중해서 한 건 딱 1년이네요? 네. 좀 냉정하게 기회비용으로 생각하면 수시라는 6장을 고스란히 뽑아서 버린 거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학교를 다녔을 때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지나간 일은 잊어버리시고, 그러면 어머니께서는 미소를 믿어주셨는데 지금은 어떤 고민이 있으실까요? 모의고사 생각했던 것보다 잘 나와가지고요. 제가 봤을 땐 이 정도는 최선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고민 상담할 선생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메가스터디 점수를 등록했더니 적정, 소신, 안정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것대로 진짜 써도 되는지, 경희대가 한 20, 30% 정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게 아예 안 되는 걸까요? 보편적으로 진학사에 20, 30% 정도 나오면 소신 지원이라고 떠요. 소신 지원은 뭐냐면 불합격할 확률이 8, 합격할 확률이 2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해요. 그리고 모의 지원 사이트들을 100% 믿을 수는 없고요. 참고 데이터가 되고 쓰는 건 본인이 쓰는 거예요. 좀 신중하게 봐야 되는 거지 그것만 믿고는 힘들어요. 데이터가 있잖아요. 올해 데이터만 있는 게 아니고 작년도, 재작년도까지 보면서 특정과 흐름을 이렇게 좀 보고 경쟁률도 좀 보고 모의 지원의 퍼센테이지 갖고 그냥 확 지원하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의 지원만 어머니는 보시고 모집 요강 이런 거는 전혀 안 보시고 봐야 되는 줄 몰랐어요. 올해가 정시하기 되게 힘들다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모집 요강의 작년도보다 변화율이 너무 커요. 2025학년도 정시 모집 요강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럼 내가 지원하는 학교에 모집 요강은
이거는 필수로 봐야 돼요. 왜냐면 사이트에서도 예상을 해주지만 산출을 해주지만 그게 100% 신뢰도를 가질 수는 없다라는 건 오차값도 있고 허수도 있고 산출 자체가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보고 지원하진 않아요. 모집 요강을 보고 철저하게 분석을 본인들도 하셔야 돼요. 인원수 변화, 경쟁률, 그 다음에 모집 요강에 나와 있는 환산 점수를 볼 때 나의 등급의 영어 환산이 어떻게 바뀌는지 가산점도 있어요. 상당히 복잡하긴 하지만 간단하게 보면 이 정도만 보시고 유불리를 좀 찾아보시면 아 나는 이 학교가 좀 유리하겠다, 난 이 학교는 좀 불리하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따라서 첫 번째가 인원, 두 번째가 반영 비율, 세 번째가 가산점. 그 정도는 보실 줄 아셔야 돼요. 자, 그럼 1년 바짝 공부하셨는데 성적이 어떻게 나왔는지 일단 6월, 9월 모의고사 성적 좀 알려주실까요? 6월에 국어가 2등급, 수학이 4, 영어 3, 동아시아사가 3, 세계사가 1등급. 9월에는 국어가 3, 수학이 4, 영어가 2, 동아시아사 3, 세계사 2등급이요. 자, 그러면 대망의 수능 날은 어땠어요? 생각보다 막 그렇게 떨리진 않았고요. 일주일 전부터 엄청 떨다가 직전에는 좀 확신이 있었어요. 내가 잘 볼 것 같다. 자, 그러면 가채점 결과가 어땠을까요? 국어가 87점, 2등급 컷이셨고 수학이 76점, 영어가 3, 사탐이 42 나왔어요. 현 시점에서 보니까 수학이 좀 올랐다는 게 지금 제일 커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일단 민망하다. 왜 민망해요? 3개를 찍었는데 맞춰서 그게 거의 11점이더라고요. 답이 올라왔대요. 답이 올라왔대요. 그러니까 그것도 실력입니다. 성적이 올라갔고 좀 많이 좋긴 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2, 3, 3, 3, 2라는 점수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성적으로 정시 카드를 구성해 볼까 합니다. 원하는 대학교나 학과가 있을까요? 일지망은 건국대예요. 학과는 낮은 과라도 상관이 없는데 왜냐하면 전과를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건국대 일단 들어가고, 그리고 2지망, 3지망은 잘 모르겠는데 동국대나 숙명여대. 건국대, 숙명여대, 건대. 어머니는? 저는 경희대를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될 것 같긴 하고요. 그럼 안 되면 절대 안 돼서 재수는 안 시키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안정이 숙대도 괜찮고 홍익대, 그다음에 숭실대, 국민대 다 괜찮을 것 같아요. 홍시대, 국민대까지? 네네. 정시 카드 3장을 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올해 또 수능이 좀 쉬웠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보다 쉬웠냐면 실제 작년 수능보다 쉬웠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 배치표도 많이 바뀌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변화 양상이 있을 거라는 걸 감수를 해야 됩니다. 일단은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경희대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요. 솔직히 미소 학생을 환산해보면 약 370점대 초반이에요. 그랬을 때 경희대는 그 점수로 지원할 수 있는 학과가 솔직히 그냥 산출만 해보면 어렵습니다. 두 번째, 동국대학교, 북한학, 사회복지학, 여기도 좀 낮아요. 학교를 높이고 과를 낮추겠다 그러면 동국대는 한번 약간 질러볼까? 동국대 같은 경우는 370점대의 학생들이 지원을 하는데 본인한테는 솔직히 동국대가 완벽하게 안정은 될 수 없고 상황에 따라 조금 변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도 좀 불안하다 싶고 안정적으로 갈 거면 숙명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사회심리학, 역사문화학, 행정학, 여기는 과도 좀 나쁘지는 않고 숙명여자대학이 360점대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370점대가 나오면 그러면 당연히 유리해질 수 있겠죠. 동국대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불리하지 않아요. 보편적으로 국어 35, 수학 25, 영어 15, 탐구 9과목 25인데 지금 본인의 점수를 보면 국어가 2잖아요. 그러니까 국어에 좀 강점을 보여요. 그래서 국어가 35인 동국대는 조금 유리하고 숙명여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번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국대학교 너무 가고 싶어 했잖아요. 건국대학교는 나군으로 생각을 했는데 건국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지리학과, 철학과, 중어중문학. 건대 같은 경우가 본인한테는 좀 잘 맞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2, 3, 3, 3, 2니까 반영 비율에 보면 건대는 상당히 유리한 편이에요. 근데 건대도 낮지 않습니다. 370점대 후반이 생각보다 본인한테보다는 조금 더 높은 편인 거죠. 그래서 정말 가고 싶으면 가군에서 좀 낮추거나 달을 낮추고 건대를 한번 이렇게 상향으로 지원하는 건 괜찮지만 가나 달을 모두 상향하는 사람은 없겠죠. 위험합니다. 만약에 나군을 좀 안정으로 간다라고 생각하면 이 다음이 국민대학교,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일본학. 여기는
적정 과들이에요. 국민대 같은 경우가 360점대에서 70점대 사이 거기 왔다 갔다 합니다. 따라서 국민대학교도 완벽하게 안정은 아니죠. 적정 수준까지는 갈 수 있고요. 근데 건국대가 가나다가 다 있는데 대부분 나에 좀 좋은 인문계들이 있으니까 건국대를 쓰면 쓸 필요는 없어요. 다군에 좀 낮추면 되니까. 근데 공대를 포기하고 좀 안정권으로 계속 간다면 인하대, 글로벌 금융학과, 정치외교, 행정학. 인하대는 조금 높은 과를 쓸 수는 있어요. 360점대로 떨어져 있으니까 인하대는 작년과 비교했을 때는 좀 안정권으로 들어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다로 넘어갈게요. 다는 홍익대학교 역사교육 도고동문인데 홍익대 같은 경우는 다군에 있는 좋은 대학이기 때문에 370점대 후반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높죠. 본인이 지원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올해의 변화율에 따라 홍대도 한번 지원해서 잘 찾으면 해볼 만은 하다. 근데 불안하면 쓰지 마라. 근데 좀 안정권으로 가면 아주대학교 국어국문, 문화 콘텐츠, 정치외교, 행정학. 아주대가 360점대, 50점대도 일부 있어요. 그래서 아주대도 좀 지원하기 가능하고, 근데 다군은 하나 진짜 안정권으로 잡고 가겠다라고 한다면 광운대학교 영어산업학, 국제통상학, 법학, 행정학, 국어국문학. 광운대는 360 아래에서 50대까지도 보거든요. 그러면 광운대는 충분히 합격할 확률이 높죠. 그래서 안정권으로 들어선다. 자, 그럼 정리를 해보면 과감하게 경희대를 버리면 가구는 숙명여대를 쓸 것 같고요. 나구는 건대를 지르고요. 다구는 아주대나 광운대를 고민할 것 같습니다. 건대 같은 경우는 이번에 바뀐 게 국어가 40, 수학이 30, 영어가 10, 탐구 두 과목이 20인데 이 부분도 본인한테 건대는 불리하지 않아요. 건국대학교는 가고 싶다고 하니까 다를 좀 낮추고 건대를 지원하는 카드가 한번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건대를 빼면요, 가군에 동국대를 써야 되고요, 나군에 국민대나 인하대를 써야 되고요, 다군에 홍대를 그냥 써버리는 경우가 있기는 하겠죠. 다 낮추거나 다 높이는 건 안 되고 배율에 따라, 비율에 따라 안정과 적정을 섞었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학교 말씀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가채점으로 하는 거고 배치표도 완벽하게 맞지 않거든요. 그렇게 쓰지만 거기에 또 사람들이 몰리면 점수는 또 변해요. 여기로 쓰지만 또 사람들이 몰리면 점수는 또 변해요. 그래서 이건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이게 만약에 절대적이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약간의 심리 싸움과 눈치 싸움도 있기 때문에 가채점 갖고는 안 되고 실제 성적표가 한번 나와서 백분위와 표점이 정확하게 나와야 돼요. 그러면 훨씬 더 저희가 보기가 편합니다. 그러면 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은 가채점이니까 이 점 꼭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단 어떠셨어요? 상담을 안 받았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건대 쓰고 홍대 쓰고 동국대 쓰고. 상담 들으니까 적정하게 잘 찾아가지고 재수는 안 시키던데. 네네, 잘 될 것 같아요. 우리 학생은 안정을 많이 쓰고 건대를 딱 지르면 될 것 같아요. 고1 때 자퇴를 하셨잖아요. 혹시 자퇴에 대해서 느낌이 어떠셨을까요? 바로 하자마자 좀 많이 후회를 했고 엄마 말을 그때 들을 걸. 근데 이제 공부를 하면서는 오히려 좋았어요. 공부에만 딱 집중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좋았고, 그래서 수능을 좀 잘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돌아간다면 다시 할 거예요? 아니요. 친구들이 자퇴 상담을 많이 왔었어요. 다 반대, 아니라고. 정신 차렸네. 그래도 일단 결과는 엄청 좋다기보다는 자퇴하고 나서 이 정도면 저는 꽤 괜찮다라는 결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인서울이나 완전 상위권은 아니지만 그래도 건대를 지원할 수 있거나 이런 상황 나쁜 건 아니니까 우리 미소 학생이 열심히 했고 앞으로는 되게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되게 많이 들어요. 농담이 아니고 진짜 너무 고생했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